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강의 들으시는 분들 굿데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상하게 B형 간염, C형 간염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서 간염이 완치된 사람이 있고 간염으로서 지방간으로 간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오늘날 간염, 지방간이 온 사람은 완치된 사람은 왜 어떻게 해서 완치가 됐고 어떻게 지방간으로 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왜 죽어가는가.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간염 완치. 그러면 바로 생명액인 리퀴드맥, 여기 생명액 리퀴드맥 있죠. 이 생명액이 바로 면역 물질입니다. 면역 물질이 있는 사람은 간염이 완치가 되고 이 면역이 없는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간암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정상인들은 간염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의 심정을 알질 못한답니다. 이 간은요 해독기관입니다. 또 뭐예요? 영양소 보관기관입니다. 간에서 쓸개를 만들어요. 그 쓸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이 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간에 쓸개를 떼어낸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죠. 소화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40대 된 여인이 B형 간염 환자로 아주 통증이 오고 너무 힘들어서 무력증이 와서 2번이나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대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이러스균, 간염은 바이러스균이 번식하는 거죠. 면역을 잃었으니까 바이러스균은 병원성 균이죠. 이 병원성 균이 간에 와서 프로파게이터, 번식을 하면서 낫워킹,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균이 내는 독소 때문에 간이 점점 무력화되겠죠. 힘을 잃겠죠. 그러면 결국 지방이 끼겠죠. 지방이 끼면 간 경화죠. 굳어가겠죠. 굳어가면은 결국 그 속에 내성균이 생겨서 간암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서양의학은 우리가 아는 현대의학, 서양의학은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를 섭취하거나 주사로 놓습니다. 왜 그럴까? 간의 바이러스균을 죽이려고 하죠. 소탕하려고 하죠. 근데 간의 바이러스균이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를 먹고서 죽으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소염 진통제나 뭘 먹어요? 항생제를 먹었을 때 장 속에 우리가 소장, 대장에 700조의 유산균이 있죠. 위에 유산균이 300조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유해균만 남죠? 내성균만 남죠? 그러면 소장, 대장 윗속에 우리 몸을 소화를 시켜주고 우리 몸을 도와주던 유산균이 싹 죽어버리고 유해균이 번식해요. 그러면 유해균이 독소를 내놓죠. 그러면 간 이식 불가. 진단이 나오고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간암으로 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간의 바이러스가 죽고 간에서 다시 연동작용, 수축작용은 간이 일을 해서 해독작용을 하고 다시 뭐를 해야 돼요? 해독작용을 하고 분해작용을 하고 영양소를 저장해서 우리의 pH를 맞춰주고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대식세포들이 막 생기도록 유해균이 없어지고 유산균이 우리 몸에 번식을 함을 도와주면은 간염에서도 간경화에서도 완전히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염고미 생명액이 리퀴드맥이라는 물질이, 리퀴드맥은 용액이에요. 용액 속에 저염고미가 담아진 걸 말하는 거예요. 저염고미가 농도가 우리 간으로 들어오면 간에 자연히 번식하던 바이러스들이 다 멸균돼요. 지방간이 있다는 것도 분해하겠죠. 해독을 하겠죠.
이렇게 유산균이 우리 몸속을 다스릴 수가 있고 분해를 할 수 있고 정복을 할 수 있어서 우리 몸속에 대식세포라는 게 내추럴 킬러라는 세포가 바이러스균을 전부 멸균시켜버려요. 그럼 우리는 간염은 완치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생제를 섭취했을 때, 소염 진통제를 먹었을 때 그것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백혈구가 간세포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유해군인지 유산균인지 모르고 그냥 백혈구가 전부 물어뜯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간세포가 죽어버리겠죠. 간세포는 신경세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물어뜯어도 호소를 못해요. 그냥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간세포, 간염 바이러스는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먹은 것이 항생제, 소염 진통제를 먹은 우리 몸의 백혈구는 구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래서 바이러스균을 죽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간세포를 파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간경화로 전이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뼈로도 전이 되죠. 면역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뇌로도 전이 되죠. 자궁으로도 전이 되죠. 결국은 체온이 내려가서 온몸에 다 암덩어리로 퍼져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간을 완치를 못해서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온다. 이렇게 그래서 간 수치가 높은 자 수치가 GT, GOT, GPT 이거는요 간에 바이러스균을 수치예요. 이건 GPT는 지방에 낀 상태의 수치예요. 이것이 높은 사람에게서는 요즘에는 제픽스와 헵세라는 약을 투여해요. 그런데 그걸 먹어도요 바이러스균이 죽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걸 먹은 헵세나 제픽스를 먹는 사람은 이게 수치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면역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암을 완치할 수 없다. 그리고 헵세라는 약은요 신장 투석할 수 있는 신장을 망가뜨린 데는 요새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간염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러면 간 바이러스균을 죽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태까지 개발도 못 됐는데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개발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정답은 바로 면역을 올려주는 밖에 없어요. 자, 면역을 올려주는 건 저염고미 농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간은 강알칼리 셈입니다. 강알칼리 셈이면 pH가 0.8이 pH가 8.0이에요. 그럼 바닷물은 썩습니까? 거기에 불멸의 물질인 저염고미 농도가 있죠. 그러면 이 지구를 살리는 게 바로 썩지 않는 물질 아니에요? 그게 저염고미거든, 바닷물이요. 우리도 저염고미 같은 생명의 물질이 간액 속에 있다면 간이 그것을 먹고 자기가 수축 이완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우리 혈액이나 들어있는 혈액이나 모든 기관에 핸들링하죠.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영양소를 저중해주고 노폐물을 배설할 수 있는 기능을 그 면역 물질을 생산을 하는 것이 간이거든요. 그럼 그런 생산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오메가6가 들어와도 간에서는 다시 분해해서 오메가3로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이러한 일을 하는 간이 바이러스균으로 전명당한다. 지방간으로 전명당한다. 그랬으면 간을 완치할 수가 있습니까? 완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치유력은 바로 자연치유력의 은행인 뭐예요? 저염고미 농도죠. 저염고미 농도 은행이 바로 은행이라는 건 뱅크 아니에요? 그것이 그 은행이 우리 간 속에 들어온다면은 저염고미 농도 은행이
썩지 않는 물질이 들어온다면, 면역의 물질이 들어온다면, 불미의 물질이 들어오면, 치유의 물질이 들어온다면 면역이 자연히 우리 전신이 일어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간염, 지방간을 완치할 수 있다. 여러분, 된장을 한번 보십시다. 된장은 유산균이 많죠. 유산균이 와글와글하게 번식하는 데는 잡균, 유해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 된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간에 뭐가 들어와요? 유산균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혈액 속에도 유산균이 있어가 침범을 못해요. 우리 몸에 간염 같은 게 침범을 못해요. 그래서 된장 같은 것이 바로 면역의 물질 아니에요. 우리 속에 위에, 장 속에 재흡수하는 장이죠. 들어오는 데는 뭐예요? 위죠. 그 음식물이 들어오는데 유산균이 있으면요, 유해균을 다 죽여먹어요. 또 재흡수하는 기관에 누가 있어요? 유산균이 있죠. 유산균이 있으면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 물질이 없을 때는 간염에서 집니다. 저염고미 농도가 충분히, 우리 속에 천조의 유산균이 있는데요. 뭘 먹고 살아요? 저염고미 농도 먹고 삽니다. 그게 없으면 유해균이 피어나거든요. 면역물질이 다 떨어지면 온몸을 유해균이 점령을 해요. 그러면 간액도 자연히 유해균 독소에서 바이러스균이 끼고 또는 지방간이 끼어서 간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염고미 농도가 우리 몸을 면역물질이라는 거, 면역물질이 우리 몸을 살린다는 거, 면역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자연치료기 우리 몸속에 있느냐 없느냐. 자, 감기가 우리가 왔어. 그러면 감기는 그 이튿날 나야죠. 안 낫고 자꾸 약을 먹는 사람은 감기가 자주 오죠. 그것이 면역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약을 먹는 사람은요. 보세요. 여러분, 태안 앞바다에 우리가 그렇게 기름이 유출됐죠. 그럼 땅 갯벌이 다 죽었죠. 거기에 있는 낙지라든가 조개라든가 싹 죽었어요. 6개월 만에 저염고미 농도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갯벌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요? 지금 태안 앞바다에 가보세요. 지렁이래. 뭐예요? 낙지, 조개 얼마나 많이 번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산균이라고 보고, 우리 몸속에, 장 속에 태안 앞바다의 갯벌처럼 다시, 그것이 뭐예요? 우리 살이죠. 세포죠. 기관이죠. 이것이 살아나야 됩니다. 사람의 몸이. 이래서 우리는 간암을 완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 몸에 유산균이 천조가 살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유산균의 수치는요, 약 1kg쯤 됩니다. 1kg면 상당히 양이 큰 겁니다. 이것이 전부 유해균으로 바꿔본다면요, 간염에서 지는 사람이고, 유산균이 유지해 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해균은 썩은 물질을 좋아해요. 음식물 썩은 거, 소화 안 된 거, 그걸 좋아하고, 육류를 좋아하고, 육류는 장에서 오래 머물죠. 롱타임. 아주 오래 머물면 뭐가요? 대장균이 와고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저염고미, 면역을 기르는 물은 유산균이 좋아해요. 그래서 면역을 길러주면 간염은 완치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간염 완치, 생명의 긴 리퀴드맥, 생명의 긴 불멸의 물질, 면역 물질, 바다와 우리 유산균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염 완치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더. 간염이 GOT-GPT가 높은 사람은요, 우리 그 리퀴드맥을, 다시 말하는 저염고미 농도를 엿기름 같은 데 녹여가 이렇게 우러내는 그 물에다가 한 500cc만 한 40 내지 50g만 타서 섭취한 사람은 GOT-GPT가 내려요. 면역이 벌써 올라가니까 간이 수축 이완을 해서 고쳐진 사람이, 완치된 사람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곰이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해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 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 윤택해지면서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15일 후에 다시 그 애견을 바라보니까요, 먹이고 바라고 섭취를 시켰던 15일 후에 그 애견은요,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자, 피부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굴 자체가 아주 모양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리고